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9주차입니다. 예,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주차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 추출론을 통해서 배웠었던 다양한 분리 기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 공정에서 활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성분들 또는 원하는 소재 를 갖다가 분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해볼까 하고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할 거는 우리가 화장품의 미백 원료라고 하는 이제 것 중에 알부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친근한 그런 이제 먹거리 또 과일 중에 하나인 이제 배에 이 알부틴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어떻게 알부틴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제 물질 분리의 실제 그런 공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 알부틴이라는 게 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화장품에서는 미백 원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들 있죠. 구조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예. 벤젠고리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밑에 있는 그림, 월귤나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추출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물질이고요. 이 월귤나무는 영어로는 베어베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베리류에 들어가죠. 베리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쵸? 스트로베리를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가 또 뭐 블랙베리라든가 이렇게 이제 베리류의 동글동글한 알맹이를 갖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맺게 되는 건데, 글쎄 이름이 왜 영어로 베어베리라고 지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혹시 곰이 이 열매를 좋아하나? 그래서 베어베리라고 지었나요? 이 베어베리, 즉 우리말로는 월귤나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추출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제 성분이 바로 알부틴이고, 구조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흰색 분말로 우리가 이제 얻게 되고, 이러한 이제 알부틴은 이렇게 알파형 알부틴이 우리 실제로 미백 소재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백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실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원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월귤나무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미백 소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그렇죠? 이 알부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당나무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있게 되고, 알파 비사보롤이라든가 또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바로 이런 알부틴은 이제 여러 가지 가깝게 이제 우리 접근하는 그런 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이제 많이 먹는, 조금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가 되지만은 이제 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과일, 이게 이제 6대 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위가 사과랍니다. 그리고 2위가 수박이래요. 3위가 포도, 4위가 귤, 5위가 복숭아, 그리고 배가 좀 저 밑으로 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좀 비싸서 그런가? 예, 배가 좀 비싼 과일 중에 들어가죠. 근데 이 중에 사실은 과일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어요? 과일이 아닌 게 뭘까요? 예,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과일이 아니라 이건 채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덩굴 식물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일은 보통 이제 나무에 열리는 것들은 이제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원래 정의는.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로 분류가 된다고 하나요. 수박이라든가 토마토, 참외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채소류.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과일과 채소류, 그래서 과채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는 이제 당도가 높다라고 해서 이제 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략 한 6개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부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연령별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르대요.
연령별에 따라서 살펴보니까는 연령별로 선호도 차이가 굉장히 좀 갈린다고 하네요. 60세 이상은 역시 옛날 분들이라서 그런지 예, 참외를 갖다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과일보다는 이제 서양 과일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딸기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또 망고라든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감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젊은 층에서는 별로 과일로 안 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 6대 과일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제일 처음이 사과, 그리고 배, 그리고 감, 포도, 그 다음에 귤, 그리고 복숭아 이렇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6대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박의 경우는 이제 과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채소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배는 그 중에서 사과 다음에 배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던 이제 그런 과일인데 지금 점점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예,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배. 예, 배는 사실 이제 장미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장미과에 속하고 배나무 속에 들어가면서 교목성, 교목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목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목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나무류들 이제 분류를 하는데 교목은 키가 큰 뭐 예를 들어서 3m 이상 이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요. 관목이라고 하는 것은 2m 이하 정도. 그래서 비교적 낮은 키의 그런 이제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배는 그래도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교목류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품종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품종이 있는데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서부 또는 남서부가 이제 원산지라고 하고요. 크게는 우리 이제 동아시아 계열, 즉 아시아 계열이 동양 쪽에 이제 계열이 일본 배, 중국 배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우리나라 배 뭐 당연히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양 배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국내에서 재배되는 거로는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품종들이 신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먹는 배 중에 이제 하나고요. 최근에는 추황이라든가 금천주, 황금, 장신랑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전남대학교에서 배에 대한 연구를 갖다 그동안 진행된 그 자료를 갖다 제가 참고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유용물질을 분리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특히 서양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 뭐 호리병이라고 그럴까 그쵸? 예, 조롱박이라고 그럴까 그런 모양의 밑에가 빵빵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유형이 이제 서양배 형태고요. 종류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테고. 그리고 동양배의 경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노르스름한 그쵸? 연갈색이라고 하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컬러를 갖다 띄고 있죠. 뭐 만풍종, 감천종, 추황 또는 얄리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품종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배는 우리나라 이제 지역별로 그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사실 조금 오래된 통계 자료예요. 제가 최근 통계 자료도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어서 2011년 통계인데요. 작년 통계의 경우를 보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료처럼 서양 과일들이 이제 많이 그 수입이 되고 그러면서 국내 전통적인 과일들이 점점 그 경작지도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 중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29만 헥타르 정도, 지금은 이게 이제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생산량의 경우가 전체가 15,000톤 내외 정도, 지금은 거의 10,000톤 내외에 이제 이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는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을 테고 또 경작지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나주 쪽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지역적인 비율로 봤을 때 이 나주라고 하는 전남에 있는 전라남도의 나주 쪽에서 배가 우리나라의 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 쪽, 예, 충남의 천안, 그리고 경기도에는 안성 이런 쪽에 이제 배들이 사실 이제 유명하고요. 그럼 우리 영동은, 예, 영동도 배 생산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 충청북도도 마찬가지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영동에서는 우리나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생산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예. 경기도권에서는 안성 말고 예전에는 서울의 외곽 쪽, 혹시 예전에 태릉 선수촌이라고 하는, 예, 이런 그 주변, 예, 여기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배들이 많이 재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먹골이라고 하는 뭐 조금 이제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 지역에서 그래서 먹골배 하면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산지였었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이 나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 이 배를 가지고 좀 더 뭔가 유용 물질을 추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던 거죠. 특히 전남대학교에서. 예. 바로 이 배는 골고루 두루두루 다 쓰입니다. 잎사귀부터 시작해서 나무 자체 그리고 열매인 과일 다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건 전통적으로 뭐 우리 잘 아는 동의보감이라든가 또는 본초 강목이라든가 이런 이제 한의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이런 이제 의학 서적에도 그 효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설사구토, 복통, 뭐 토사광란, 즉 막 이제 토한다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속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펄펄 뛰는 이제 그런 그 증상에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무의 경우에도 주로 껍질 경우에는 이제 피부와 관련된 질환들, 우리 화장품을 다루는 사람도 이제 피부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 부스럼이라든가 피부 질환 이런 데 배나무 껍질이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다루게 되는 과일. 예, 배는 뭐 전통적으로도 어떤 그 가래라든가 기침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숙취나 해열 효과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배의 효능이 있고요. 이 배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배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교목식물에 이제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6대 과일, 예, 특히 또 6대 과일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요즘은 6대 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4대 과일. 그래서 사과, 배, 그리고 최근에는 귤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밀감이라고 하는 귤이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감 이런 정도가 이제 4대 과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는 포도라든가 복숭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6대 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배이고 대부분 생과로 보통 그냥 과일 자체로 먹는 걸로, 다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을 만든다라든가 또는 잼을 만든다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에도 이제 활용이 되는 데 비해서 이렇게 과일을 주로 이제 식용으로만 먹는 거는 이제 배가 굉장히 커다란 비율을 갖다 차지하고 있고요. 품종으로는 동양배는 이제 한국, 중국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는 이런 이제 동양배, 서양배가 이제 있는데, 문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 우리 전통적으로 특히 한의학적으로는 호흡기 질환 예방이라든가 또 이뇨작용을 촉진을 하고 변비를 개선한다라든가 숙취, 갈증 해소 이런 데 좋다라든가 또 소화 촉진, 해열 효과가 있고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통 의학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간에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여기에 대한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그래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부족했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를 소재로 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의 연구팀이라든가 또 연구소 이런 데서도 이제 연구를 갖다 이제 하게 됐고 그러한 자료 중에 일부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면서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배는 사실은 그동안 조금 천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색 과일들, 특히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렇게 색깔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라든가 비타민 A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비타민 C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동안 비교적 연구가 됐었던 데 반해서 배의 경우에는 색깔도 굉장히 엷고 그렇죠? 조금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가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배는 유용 생리활성 물질이 그래서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입견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배 함유에 배가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에 대해서 또 연구 자체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그 학술지에 보고가 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건데요. 요거는 이제 서양 배를 갖다가 소재로 해가지고 학술지에 보고가 된 거예요. 보고가 됐는데 저기 보시면 빨갛게 제가 이제 표시한 저게 이제 제일 처음에 분석된 이제 자료인데요. 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저기 알부틴이에요. 알부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또 그리고 알부틴과 관련된 유도체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부터 뭐 배를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이가 하얗고 건강하게 보인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거꾸로 유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번에 해당되는 요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항산화 물질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항암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이러한 클로로겐산과 관련된 유도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번 물질이 뭐냐면 쿠마린산. 쿠마린이 어디서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던 이름인가요? 쿠마린. 우리가 그쵸?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또는 향료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향유고래라나 또는 이제 사양노루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지는 향들이 쿠마린을 포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들이 쿠마린 계열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 소위 HPLC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이 HPLC 분석을 했더니 그러한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06년에 문헌에 보고된 바가 있는 거예요. 즉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함유가 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 기능성 성분들을 추출을 하고 또 그걸 갖다 이제 분리를 해서 그 기능성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해서 단리, 이 그 하나하나의 성분으로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물질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구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배 유용 성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 또 요거와 관련된 이제 화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갖다 이제 확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배 생리 활성을 갖다 평가를 하고 품질도 평가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원료, 유용물질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도 삼을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배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그런 물질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 식품으로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품 소재로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약품 소재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홍보 자료로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 전남대학교 팀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추황이라고 하는 배. 요 추황이라고 하는 배가 사실은 굉장히 근래에 이제 육종을 통해서 개발이 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이제 품종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껍질에 약간 그 이제 칼라가 이렇게 점박에 점점점이 약간 진하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많이 선호가 안 됐었는데 의외로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주종을 이뤘다고 하는 품종인 신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맛도 괜찮으면서 또 과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 추앙이라고 하는 배가 시중에 또는 어떤 농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앙을 갖다가 알맹이보다는 특히 또 어디에 맞냐면은 이 유효 성분들이 껍데기 부분에 모든 과일들이 사실은 또 다 그래요. 사과의 경우에도 주름 개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활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 사과 껍질류. 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껍질에 굉장히 그런 유효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앙이라고 하는 배의 껍질, 껍질을 갖다가 벗겨서 그 껍질로부터 이제 유용물질을 갖다 이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kg에 이르는 추앙의 배 껍질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제 잘게 부순 다음에 걔네들을 그러면 이제 배하고 이렇게 이제 그 즙하고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MeOH라고 OH가 붙으면 무슨 알코올이잖아요. Me는 메탄 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메틸 알코올, 메탄올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MeOH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줄여서 쓸 때. 그래서 메탄올을 한 24.3리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혼합을 해요. 그리고 혼합을 한 다음에 한 68시간 정도, 한 나흘, 사흘 채 안 되게 이렇게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과를 하면은 이제 메탄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국물하고 해가지고 쭉 건더기는 이제 걸러지고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 빠져나온 거를 다시 한번 메탄올로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놈 또 찌꺼기는 이제 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버리게 되고 이렇게 빠져나온 국물을 갖다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았더니 뭐 메탄올이 보면은 24.3 10.5리터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과일이 15kg를 갖다가 이제 해서 얻은 국물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3kg, 3.7kg 정도가 되는 그런 즙을 갖다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3.7kg는 요거를 통해서 그냥 바로 얻어진 건 아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concentration in vacuo 그랬는데, vacuo라는 거는 뭐냐면은 진공 상태에서, 즉 감압 증류를 했다는 거예요. 진공 증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농축을 시킨 그런 물질이 이제 대략 한 3.7kg 정도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추출물을 얻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함으로써 그 안에 어떠한 유용 물질들이 들어있는지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과피 농축물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위 앞에서 우리 추출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잖아요. 그때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 분획을 한다고 그랬어요. 분획은 뭐냐면은 그 성분별로 분리를 해서 구획을 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죠. 성분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수상 성분에 잘 녹는 물질 또는 유성 성분에 잘 녹는 물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농축물 3.7kg가 되는 이 농축물질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뭐를 이용해서 하게 되냐면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냅니다. 에틸 아세테이트를 갖다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pH는 대략 한 3.0, 약간 산성으로 이제 맞추게 주어서 이제 하게 되면 에틸 아세테이트 층에 녹음 녀석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배 국물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수분, 그쵸? 이렇게 층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틸아세테이트 층이라고 하는, 에틸아세테이트는 줄여서 ETOAC, 맨 끝에 AC는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ET는 에틸 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TOAC, 즉 에틸아세테이트 층과 수상층. 수상층에는 주로 남는 것은 당이나 아미노산류가 이제 남을 테고요. 이렇게 분류가 됐던 에틸아세테이트 층을 이번에는 또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pH 8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인산 나트륨,
인산수소나트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넣어서 다시 층을 갖다 또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상층과 또 다시 이제 에틸아세테이트 층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알칼리성을 갖다 띄었을 때 분리가 되는 놈. 예,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은 수상대로, 예, 수상대로 다시 에틸아세테이트 층으로 또 분리를 하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수상, 맨 처음에 분리가 됐었던 수상을 갖다가 이번에는 저 끝에는 이제 부타놀이라고 하는, 예, 부타놀, 예, 부틸 알코올이죠. 부틸 알코올로 다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료를 갖다 쭉 만들게 됩니다. 에틸아세테이트 층으로 또 분류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수상층으로 남은 녀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틸아세테이트 층에 또 남은 녀석, 이런 것들을 각각 번호를 붙여서 A, B, C, D, E, F, G까지 이렇게, 예, 7개의 이제 시료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예. 요 시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얻어진 시료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특징을 갖다 보이는지를 갖다가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예, 여러분들이 했었던 것처럼 이게 뭐죠? 예?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처럼 각 시료를 갖다가 A, B, C, D 이렇게 다 다른 위치에다가 찍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용매를 갖다가 이렇게 싹 뿌려주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DPPH라는 거 하나만 이제 이렇게 쭉 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세리움 설파이트에 이제 그 수화물을 갖다가 이제 DPPH를 뿌린 다음에 이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 거보다는 선명하게 이게 오른쪽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 물질별로 보니까는, 그렇게 얻어진 물질별로 보니까는 A, B, C, D, E, F, G가 띠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배웠던 것처럼 띠가 다르게 나타난 거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구나. 그렇죠? 다른 성분들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 TLC에서 모바일 페이스는 아까 이제 부타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요거를 갖다 이제 비율을 맞춰서 이때 이제 이동상으로 이렇게 쭉 전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1대 1로 전기를 한 그런 이제 결과들인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쵸? 예.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때 안에 집어넣은 고정층을 갖다 이제 달리한 거예요. 이거는 실리카겔을 넣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엠벌라이트 XAD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소재를 넣은 칼럼, 그 다음에 세파덱스라고 하는 소재를 넣은 거. 뭐 어떤 거는 극단적으로 뭐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쓰지 않지만, 이 원통관 안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잔뜩 집어넣은 거. 뭐 이런 식으로 ODS를 갖다가 넣은 거. 또는 이제 HPLC 전처를 갖다 이제 하는 방법.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띠가 나눠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TLC라고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 나올 때 빨간 거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 받고, 그 다음에 파란 거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다른 형태로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그때 나오는, 예, 물질들을 갖다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취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화합물들 갖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양이 얼마나 있고, 또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함으로써 그 물질의 구조 또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